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차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기차 여행이 K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신일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진 아나운서, 혹시 바다 열차를 타거나 기차 타고 국내 여행 다녀본 적 있나요? 네, 있죠. 작년 겨울에 겨울바다 강릉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사실 알고 보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행 상품을 많이 이용할수록 지역 소멸 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권신일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신일입니다. 예. 대표 취임하신 지 한 석 달 됐습니까? 네, 이제 올해 6월 말 되면 석 달이 됩니다. 그래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전 또 전에 있던 회사에서부터 예. 또 관광 쪽 업무도 해왔고 또 또 그런 커리어 때문에 한지라 석 달 동안 또 바쁘게 전국 저희 한 대여섯 개 지사하고 또 주요 관광 상품은 다 그래도 다녀오고 체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레일은 이제 많이들 아세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뭐 KTX 열차도 운영하고 옛날에 뭐 무궁화 열차도 다 있었고. 근데 여기에 속해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코레일에서 열차 이용을 또 활성화하고 또 환경 이런 것들 감안해서 20여 년 전에 예. 그 관광 쪽, 개발 쪽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예. 아마 가장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접하시는 분은 KTX 승무원, SRT 승무원들이 또 저희 다 직원들이고요. 예. 전국 네 곳의 테마파크, 정선 레일바이크라든지 예. 또 뭐 강릉 테마파크 이런 네네. 곡성, 청도 다 저희 관광 개발에서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 관광개발이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여행사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윤을 직접 다 만들어서 월급을 이제 줘야 되는 여행사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업이고, 예. 근데 저희는 나라 예산으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어떤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균형 재정 만들고 그 비용으로 지자체들을 살리고 지자체들하고 협력해서 예. 같이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내 관광, 그중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예.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침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지난 코로나 때에는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이제 소국화됐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미 많이 활성화돼 있고 뭐 전년 대비 이제 150% 승객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열차 여행에 대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FIT라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역 당장 오늘도 가보시면 대여섯 명씩 외국인들 막 다니는 4명, 6명, 10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저희 관광 상품들도 열차 안에서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안전이나 또 건강 이런 이슈들도 다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 때와는 좀 70% 달라졌죠. 정도 회복한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침 지금 또 새벽 시간이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주말에는 아침 7시에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청량역 가시면 그렇게 지자체로 가는 관광 열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생존 차원에서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소비자분이 10만 원을 내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관광 상품은 20만 원짜리입니다. 50%를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나 내지는 지자체하고 같이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그 이익을 갖고 그 상품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뭐 봄에 어떤 맛집이라든지 스포츠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관광 산업이 반도체 산업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 중요한데 예. 아시다시피 이것은 또 기존에 잘 되고 있는데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 상품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전 세계가 다 관광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용 같은 것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IT보다는 관광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고용을 일으킬 수 있고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컨대 북한 같은 데 남북 통일이 되어 갈 때 열세가 있다 그러면 북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겁니다. 예. 하지만 5천 객실이나 3천 객실의 호텔을 짓는다면 대략 그 객실 숫자만큼 고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거기서 고용을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속한 이 관광 산업이 음식에서부터 여행 같은 당장의 베네핏도 있지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세계 3대 산업이라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테마 열차, 바다 열차, 또 이렇게 팔도 장터 관광 열차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발을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주요 목적이 국내 관광 산업을 예.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소멸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 지자체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라면 1등이겠지 않습니까? 예. 그 1등을 찾는 게 저희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순천만의 국가 정원도 있지만 또 단양 같은 데 약초라든지 또 포천 같은 데는 한탄강 지질공원 이런 예. 것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플랫폼 기반 콘텐츠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이동할 때 어떤 가성비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보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열차라고 하는 게 해당 지역에 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구경을 다 하고 당일날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네. 1일짜리가 설령극의 호남이든 영남이든 간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1박 2일도 있습니다. 또는 2박 3일도 있고 예컨대 저희가 제 1등 히트 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2박 3일 상품인데 그거는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오. 근데도 예. 그거는 오픈하면 당일 다 팔립니다. 오. 실제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고 10번, 11번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2박 3일 동안 경부선, 호남선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 재미있게 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또 최고의 음식과 그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어메니티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완판되는 거라.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데는 1,000만 원짜리들도 바로바로 팔립니다. 아니, 요즘에 뭐 어디 가고 싶으면 KTX 타고 슉 가니까 맞아요. 막히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관광 열차는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차이에 난다는 게 뭐 30분, 1시간 차이일 텐데 예. 관광 열차 중에 천천히 가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예. 그거는 평일날도 완판될 정도로 인기 상품이 뭐냐면 예. 바다 열차라 그래서 네네네. 강릉 삼척 동해를 한 53km 바다 구간을 창문 자체가 이렇게 바다를 보게 구성이 돼서 어떤 구간에서는 한 20-30km 정도를 천천히 가주기도 하는 예. 그런 상품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서울역에서 예컨대 영주를 간다고 할 때는 무궁화 기준으로 간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가죠. 예. 거기 내려서 그 지역에서 마련된 시장이나 주요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경하고. 그 차로 이동하게 하고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코레일 관광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지자체장님들한테 예.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자기네 쪽으로 노선을 좀 네, 갖고 이렇게 하다가. 관광열차 이렇게 가서 예. 보통 한 400~500명이 타고 내려가서 안동역에 뭐 80명 내리고 영주역에 150명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보통 저희 연구원에 따르면 한 명당 한 21만 원 정도를 쓴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시장이라든지 그 지역 경제에 예. 크나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자체들도 일정한 금액을 보조를 해서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좀 많이 늘리면 더 좋잖아요. 근데 네. 또 그렇게 많이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도 더 뽑아야 될 거고.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릴 예. 말씀이 없는데 일단 열차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정해진 갖고 있는 열차가. 노선이 예. 궤도가 있고 열차 숫자가 부족해서 경영진에서도 열차 숫자를 더 만들어 달라. 관광열차 같은 건 하나에 뭐 150에서 200억 정도 드는데 그런 걸 마련해서 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부분이고 예. 그거에 따라서 인원은 이제 보충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늘어나야 되는 거는 지금 지속 가능이라든지 친환경일 때는 이제 너무 흔한 자료이긴 하지만 예. 자동차는 부산까지 갈 때 66kg을 발생하면 우리는 11kg이라서 6배의 탄소를 줄이는 내가 지구에 기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늘려야 되는 건 분명한 정책 방향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네. 그런 것들을 확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한 해 막 3천만 명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해외로. 전 인구에 예. 그렇게 보면 한 60%가 나가는 겁니다. 관광 수지가 적자예요. 그런데 일본은 전 인구의 15% 언더로 내려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나이 든 고령층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비행기 잘 안 타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좋은 관광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북해도부터 아래쪽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지자체들이 관광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최근에 갔었던 전북 같은 데서도 산속 등대라든지 아원고택이라든지 또 포천 같은 데 가평 같은 데도 역마다 그 벚꽃 축제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사회적으로는 그 기회가 코로나 이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방향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를 꾀하고 계신지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그 관광 열차라든지 이렇게 티켓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여행 정보를 잘 모아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서 여행 정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자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 열차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또 어떤 관광지까지 이 공간에 대한 이동 문제가 사실은 좀 철도관광의 한계로 많이 맞아요. 있는데 1위 공유 업체하고 MOU를 해서 예. 그 기업도 여기에는 절반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공유 경제하고도 연결하는 이렇게 좀 회사의 캐릭터라든지 실제 이용객의 편의 같은 것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번 그 이용했던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게 되거든요. 거꾸로 이게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한번 갔더니 그러면 그 노선은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업계에서는 그 말씀하신 게 N차 방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N차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갔는데 좋은데 숙박시설이 부족하거나 너무 지저분해서 왔다라는 답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개선하는 것도 저희 기관의 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N차 방문이 큰 숙제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기본 저 북해도부터 이쪽에 동경, 오사카, 저 아래쪽까지 큐슈까지 최소한 한 서너 번은 다녀와야 일본을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서울의 한 70~80%가 서울만 왔다 가는 경우가 70~80%고요. N차 방문이 나라에도 큰 숙제입니다. 그 N차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도 저희가 하는 지자체의 매력물들을 많이 손쉽게 예. 예측 가능성 있게 보내드리는 이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철도 여행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K 관광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주요 상품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 기관의 목적이 국내 관광을 국내인들이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 네. 국내 관광을 해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걸 늘리자. 근데 이분들 보면 예컨대 BTS의 어떤 성지 방문이라는 걸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꼭 서울을 들리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약간 특정 엔터테인먼트사의 반나절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그다음 하루 자는 코스로 전주 아원고택을 간다든지 부산에 BTS를 간다든지 예. 강릉 BTS 방문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3개 정도 상품을 만들면 이분들이 N차 방문이 가능하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외여행할 때 시간의 예측 가능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1박 2일 상품에는 원하는 거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테이블을 드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관광업이라는 게 반도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용이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 미래 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객들을 매일매일 접하는 승무원이라든지 상품을 개발하는 팀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객들한테 표출되도록 해서 열차 관광이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재미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환경을 6배로 지키는 일이고 또 내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요즘 많이 지자체들이 좋아졌네. 예.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게 개인적인 이번 목표입니다. 여행도 즐기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 여행 상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내수와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